아니 8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그냥 도망갔는데 이걸 못 잡는다고요? 와, 진짜 듣기만 해도 화가 나면서도 아니 왜?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도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메뉴도 구체적이에요. 탕수육 2접시, 소주 6병, 2시간이 넘게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긴 다음에 그냥 나가버린 거죠. 82,000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진짜 분통 터질 노릇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뭐 어딜 가도 CCTV가 있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데 도대체 왜 못 잡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8만 원 먹튀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현황을 보고 도대체 왜 못 잡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해결책, 마지막으로 이 처벌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문제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그 사건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저녁 7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어요. 여성 3분이 주점에 들어와서 82,000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밤 9시 반쯤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장님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바로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 2022년에 가게 문을 연 뒤로 무려 10번이 넘게 이런 먹튀를 당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그냥 한 번 재수없게 당한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복되는 악몽인 거죠. 더 답답한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경찰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이 가게에서 접수된 6건의 신고 중에 딱 절반만 용의자를 찾아서 돈을 받아냈고요. 나머지 절반은 단서가 없어서 그냥 미해결로 끝나버렸습니다. 지문도 안 나오고 CCTV로 추적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요. 아니, 증거를 갖다 줘도 절반은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 가게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3만 6,835건. 이게 작년 딱 한 해 동안 접수된 무전취식 신고 건수입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계산해 보면요, 하루에 거의 375건. 그러니까 1시간에 15번 이상씩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밥값, 술값을 안 내고 도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1년에 6만 5천 건 정도였던 게 불과 2년 만에 13만 6천 건으로 그냥 2배 이상 폭증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몇몇 나쁜 사람들 문제가 아니죠. 이건 우리 사회 시스템에 빨간불 켜졌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 이 정도 작은 돈은 괜찮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죄책감도 옅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어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대체 왜 CCTV도 있고 다 있는데 못 잡는 거냐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현실적인 3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의 한계, 둘째는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셋째는 신고하는 것 자체가 사장님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이 3가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물리면서 먹튀범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뭐랄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튀라고 부르는 무전취식은요, 기본적으로 경범죄로 취급됩니다. 처벌이 뭐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만 원어치 먹고 도망가도 운 나쁘게 잡혀봤자 벌금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작은 거죠. 물론 막 상습적으로 여러 번 그랬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범인이 제가 깜빡했어요 라거나 친구가 낼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잡아떼면 그 고의성을 증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금액이 적을수록 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돈 몇만 원 손해보는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진짜 고통,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그 광주 주점 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까지 하셨대요. 근데 이제는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혹시 하는 의심부터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돈을 넘어서는 문제죠. 손님과 사장님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삼중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첫째, 신고를 하려면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노동이에요. 둘째, 너무 억울해서 CCTV 화면을 인터넷에 올린다?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셋째, 그럼 미리 돈을 받는 선불제로 바꾸면 되지 않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해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아예 테이블에서 바로 결제하게 하거나 키오스크를 써서 선결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손님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쪽 CCTV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세 번째, 일단 사건이 터지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2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CCTV 영상이랑 영수증 같은 증거들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법률 팁 하나 드릴게요. 에이, 얼마 안 되는데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신고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기록이 쌓이면 아, 이 사람은 상습범이구나 하는 게 인정돼서 가벼운 경범죄가 아니라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없이 들어왔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반복된 신고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이겁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이득이 잡혔을 때 받는 불이익보다 클 수 있다는 이 비상식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범죄가 줄어들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먹튀 범죄, 지금의 처벌 수준이 과연 괜찮을까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솔직하게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그냥 가벼운 먹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생계가 걸린 정말 절박한 생존의 문제고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말이죠.